자,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요즘에 이제 계속 하락이 좀 계속 되다 보니까는 이런 하락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락하는 주식을 관리해야 되지? 막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저희 영상 보면서 물린 주식 관리하는 거, 리밸런싱 하는 거, 막 이런 거 보면서 나름 관리를 한단 말이죠. 관리라는 거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런 궁금증이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근데 주식 잘하는 사람들도요. 본인이 매수해 놓은 그 매수 평단 가격하고 지금 현재 가격하고 차이가 벌어지긴 하나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리밸런싱도 따라하고 뭐 분할 매수도 하고 막 그랬는데 마이너스 30%거든요. 마이너스 40% 막 될라 그러거든요. 이미 망한 것 같은데, 근데 나름대로 리밸런싱도 하고 분할 매수도 했는데 이 정도면 주식 잘하는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하는 걸까? 그게 궁금합니다. 저랑 뭐가 다르죠? 자, 그래서 오늘은 나의 평단과 현재 가격의 차이, 이제 어니스트님이 이제 앞으로 하는 말에는 이격이라는 단어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평단과 현재가의 이격 관리가 어떤 식으로 되어야 주식을 잘하는 것인가, 고수는 어떤 식으로 하는가, 이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이격 관리를 함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비중과 템포 이러한 것들이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 조합을 통해서 내가 매매를 컨트롤해 나가는 건데, 그 안에서 당연히 고수와 초보의 차이가 존재하겠죠. 고수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이거는 고수일수록 좀 더 자신이 선택권을 많이 가지고 갑니다. 즉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인 거죠. 근데 초보자 분들일수록 일반적으로 이격이 벌어지는 거는 내몰리면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평단과 현재가와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초보자 분들은 초반에 다 따라가다가, 즉 물타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격을 잡아 놓는 거죠. 평단하고의 현재가와의 차이를 줄여두는 건데, 초반에 내가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써버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지고 내몰리고 내몰리면서 점점 차이가 벌어지고, 차이가 벌어지는 동안 먼 산 바라보는 형태로밖에 남지 않는, 똑같은 마이너스 30%라고 하더라도 고수가 만들어낸 마이너스 30%와 초보자가 직면한 마이너스 30%는 그래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정말로 이 차이가 큽니다. 단순히 마이너스 30% 평가 수익률로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내몰린다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종목이 띄워져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뭐 여기 어딘가에서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떨어지는 상황에서 물타고 막 물타잖아요. 그래서 그 보여지는 평가 손실을 계속 줄이죠. 조금만 올라가면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만들죠. 그렇게 해서 계속 물타다 보면은 이때쯤에 다 찼어요. 근데도 아직까지 마이너스야. 그래서 탈출을 못했는데 그 다음에 더 떨어지면은 이제 말 그대로 내몰리는 상황이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수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단순히 지금 당장의 평가 수익률을 잡으려고 이격을 타이트하게 쫓아가진 않아요. 이격을 타이트하게 쫓아가는 경우가 있고, 이격을 일부러 헐렁하게 벌리는 경우가 둘 다 존재를 하는데, 이 이유가 유리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예요. 고수일수록 유리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차이를 만들어주는 거고,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타이트하게 이격을 관리해서 유리한 상황을 만든다는 되게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왜냐? 듣는 시청자분들도 당연히 그거에 공감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근데 반대로 이격을 벌어지게 냅두는데 이런 거죠. 만약에 여기서 매매를 시작했다라고 하고 일로 가면은 내가 대략 한 3만원 정도의 매수를 시작했는데 이거 주가가 25,000원도 무너졌어. 이미 이러는 순간 25,000원 무너지고 한 24,000원 되게 되면 마이너스 20% 정도가 되는 건데, 이 정도가 됐었을 때 내 평단과 현재가와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면서 이격은 마이너스 20%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왜 이거를 줄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그게 왜 유리해지는 건데,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 말에 선뜻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근데 이 포인트를 지금 당장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이때 차이를 차라리 더 벌어지게 만들어주는 게 더 유리한 경우도 있다. 고수들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컨트롤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보여지는 종목에서 보게 되면은 뭐 결론적으로는 15,000원까지 떨어졌잖아요. 여러분들 관점으로 말하면 25,000원에서 물타는 게 유리해? 15,000원에서 물타는 게 유리해? 당연히 15,000원에서 물타는 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같은 물을 탄다고 하더라도 앞선 비중 덩어리가 여기서 한 50%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50% 있었다라고 하고서 여기서 50% 타는 게 유리해? 아니면 여기서 50% 타서 100%가 됐어요. 이 행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50% 돈을 더 길어와서 또 태워. 이렇게 됐을 때 만들어지는 평단과 여기서 이거 참고 이격 벌어지게 냅두고 기다렸다가 여기서 한 번에 딱 해주는 행동과 두 개를 비교하게 되면 당연히 후자가 유리하잖아요. 고수들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물을 타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무한대로 물을 탈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물을 타주는 게,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해주는 게, 어디서 다시 내가 매수 행동을 시작해주는 게 유리한지를 아는 거고, 그 유리함을 선택하기 위해서 중간 과정에서 이격이 벌어지는, 평가 손실이 늘어나는 현상을 그대로 두는 거죠. 이건 근데 절대로 방치가 아니에요. 왜냐? 뚜렷하게 목표하는 바를 기다리는 것이지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내버려 두고 방치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전제는 고수잖아요. 이 고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다리는 상황이 대충 보면 한 2달이 갔다고 가정을 해보면 2달 동안 수익 못 내잖아. 고수 맞나?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고수란 모름지기 수익을 자주 내고 많이 낸다,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네, 만약에 요 관점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고수라면 여기서 사지도 않았겠죠. 여기서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예제를 든 것 자체도 어찌 보면은 초보자분들이 시작할 수 있는 타이밍에서 예제를 들고 이미 사고를 친 이후에 고수가 개입해서 관리를 하는 방법을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전제 자체가 여기서 고수는 이럴까요? 라고 하게 되면은 솔직히 말하면 고수는 이런 상황을 만들지는 않겠지만 다른 상황은 만들어질 것 같아요. 또는 이 상황을 오히려 고수라면 여기서가 아니라 여기서는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격을 위해서 이 상황을 아예 열어두고 행동하는 거겠죠. 대신에 차이점은 이 공격하는 꼭대기 매수해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주가가 핫하고 잘 나가는 종목이 더 큰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굉장히 공격적인 매매도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장 상황이 막 2020년대나 그랬을 때처럼 완전 화랑장일 때는 대체적으로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대부분은 공격할 수 있는 종목 안에서 종목을 선정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거품이 더 많이 낀 종목 안에서 매매를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은 항상 굉장히 큰 급락을 각오하고서 매매를 시작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작할 때 고수들은 앞선 자신의 계좌를 생각하고 구분하면서 이거를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의 영역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매매할 때부터 어느 정도 이격 벌어지는 그런 케이스까지도 고수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해두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하느냐,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하느냐,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하느냐. 초보자랑 고수가 동일한 상황에서 고민을 할 것 같지만 초보자들 생각에서는 근데 너무 다르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미 초보자들은 여기에 왔을 때 내몰려 있는 상황인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첫 시작부터 내몰린 채로 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뭐 미수신용 다 끌어가지고 막 이런 거 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일단 고수는 그것부터가 뭔가 거기서부터 결이 다르고, 이 종목 하나만 놓고 봤을 때도 원희님이 여기서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던 것도 여기서 툭 한다기보다는 계속 이어져 왔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 뭔가 상황 자체가 완전 달라요. 이 종목 하나 외에도 계좌 상황 자체가 완벽하게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의 입장에서 이 솔루션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 자체가 대부분은 실패하는 겁니다. 첫 단추부터 다시 끼려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저희가 말하는 기초, 기본이고요. 거기로 다 버리고 돌아와서야 비로소 지금 말하는 것들이 하나씩 보이고 채워져 나가기 쉽다. 대부분 그러더라. 저희가 이제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도 이제 이격에 대한 얘기도 좀 그런 관점으로 조금 생각을 전환해 보시는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생각을 전환하지 않으면 야, 뭔 소리야, 여기서 왜 기다려, 진작 손절했어야지, 완전히 또 다른 얘기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본인이 내몰렸으니까 손절 안 하면 답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 고수들은 이미 현재 판 자체가 손절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기다려서 여기서 얼마든지 더 좋은 걸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오늘 좀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팁을 좀 드려볼게요. 현재 이제 이격이 많이 벌어져서, 그러니까 소위 많이 물린 상황이어서 오늘 같은 궁금증을 가지실 거란 말이에요. 오늘 제가 질문한 것 같은 궁금증을 가지실 텐데, 이제 이런 분들께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 라는 팁을 준다면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기에 그냥 고수들은 이격을 벌어지게 두는 경우와 이격을 타이트하게 잡아가는 경우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그냥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자기 상황에서 그거를 맞춰가 보면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배우고 훈련해 보고 싶으면은 저희 클럽도 있으니까 그 안에서 확실하게 배워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설명 듣기 전에 지금 말씀하셨던 클럽도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네이버로 가셔서요, 주식비더 공유카페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여기 맨 위에 주식비더 공유카페 결과가 나오죠. 여기 링크 타고 들어가세요. 이런 카페가 나옵니다. 저희 유튜브 보고서 가입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 카페에 이제 회원 가입한 다음에 공지글을 보시면, 요 공지글입니다. 요 공지글을 보시면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투자 클럽이 있습니다. 이 투자 클럽이 단순하게 종목 추천하고서 얼마에 사세요, 얼마에 손절하세요, 얼마에 매도하세요,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급 떨어지는 거 아니고요. 여기 오시면은 어니스트님의 주식 그 관점 아래 일관된 그런 매매 스킬도 배울 수 있고요. 그 마인드도 충분하게 쌓을 수 있고, 본인의 투자자로서의 그릇을 여기서 실전 매매를 어니스트님한테 배우면서 키워나갈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어니스트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온라인상으로. 여기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신데,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혼자서 나는 어니스트님한테 1대1 과외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저희가 그동안에 경험을 해보면. 근데 이제 혼자서 배우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이제 단연간 뭐 이런 교육도 하고 트레이닝도 하고 실전 매매 같이 해드리면서 쌓은 노하우로 시스템을 잘 갖춰 놨으니까 좀 제대로 배우고 싶고 수익도 만들어내고 싶고 그 수익의 규모도 좀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저희 보고 계신 유튜브 말고 이 클럽도 관심 갖고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클럽 요 공지 안에 보면은 요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 이거 통해서만 저희 쪽에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스패머들 사칭하는 곳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공지 드리고요. 오늘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에 앞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1대1 과외를 하게 되면은 우물안 개구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함께 다 같이 훈련을 하는 게 훨씬 더 이롭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일단 여기서 어떤 판단을 할 때 초보자분들은 이격을 벌어지게 두는 게 좋아, 아니면 이격을 타이트하게 잡아가는 게 좋아를 판단함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은 점으로 판단을 합니다. 점으로 판단한다는 거는 그 순간, 그 직면한 순간에 그 상황 자체에서 종목만 놓고 보통 판단을 하죠. 예를 들면은 이런 상황, 예를 들면은 무너지게 됐었던 이런 상황, 또는 이런 상황, 그 한 시점에서 거기서 판단을 하고 싶어 해요. 어찌 보면은 여기에 연장선은 그래서 이 종목이 오르나요 떨어지나요를 알고 싶어하는 본능하고도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수의 경우에는 물론 이러한 주가의 흐름, 종목의 흐름을 고려하지만 조금은 다르게 갑니다. 여기서 초보자분들이 생각하는 게 후순위예요. 고수들한테는 이게 후순위고요. 선순위의 거는 뭐가 있냐면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일단 계좌를 먼저 보고요. 계좌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슬랏, 계좌 안에서 슬롯이라는 거는 각각 종목을 분산시켜서 넣어 놓은 거고 자금을 배치해 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안에서 내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내 계좌 안에서 슬롯에 여유가 있냐 없냐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슬롯에 여유가 없다, 고수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너무 안 좋고 아니면은 매매했었던 게 종목의 변수를 맞고 악재가 터지고 하면서 관리하는 게 많아져서 슬롯에 여유가 없다, 그런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슬롯을 늘리거나 별동대 같이 좀 긴급 편성한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슬롯, 이 자리는 절대 오래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해결을 봐야 되는 거죠. 곧 자리 비워줘야 됩니다. 시간의 제한이 존재할 수도 있고 어찌 됐든 간에 얘가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으면 계좌에 절대 유리하지 않다, 이럴 때는 종목 안에서의 이격 관리를 타이트하게 합니다. 그 말은 다시 이런 종목은 안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이런 종목은 이격이 벌어지는 거를 처음부터 각오하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종목을 안 하냐라고 하게 되면은 그건 아니죠. 이 종목에 지금 파동에서는 안 한다에 가깝고요. 똑같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앞선 조금 안정적인 거품이 없는 시점의 파동에서는 오히려 해볼 수 있겠구나, 그때는 타이트하게
이격 관리 잡아가면서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좌를 보고 파동을 보면서 오히려 거품이 충분히 빠져있는 종목 안에서의 수급과 파동을 보면서 포지션을 취할 때가 고수가 이격을 타이트하게 잡아가는 경우고요. 고수가 이격을 좀 벌어지게 두는 경우는 확실하게 공격을 위해서 수익 행위를 위해서 도전을 했다가 실패하거나 아니면은 애시당초 실패를 각오하고서 플랜 B를 짜둬서 여기서 공격을 하고 실패를 하게 되면 이 중간 과정에서 기다림을 섞어주면서 아예 빠지게 되면은 이 다음에 여기서 무언가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유리해지는 상황이 존재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격을 일부러 벌어지게 둔다는 거죠. 계좌 안에서도 슬롯에서 당연히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종목에 내가 시간을 줘도 되는 상황이냐, 나는 주기로 했느냐, 줘도 되기 때문에 주기로 했느냐, 아니면 얘한테 시간을 주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일 수 있느냐, 뭐 이런 구분점으로 나눠서 해도 될까요? 네, 되게 좋은 관점인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다시 이제 이걸로 오는 거죠. 시간과 돈이죠. 이거에 대한 선택인 것 같아요.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격 관리를 타이트하게 한다는 거는 수익권에서 이격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면서 드리블하고 계속 수익 찍어내는 그런 가장 이상적인 모습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하락하는 경우에 이격 관리를 타이트하게 한다는 거는 실현 손실을 어느 정도 각오한다는 거기 때문에 돈을 포기하고 시간을 선택하는 거에 가깝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도 됩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계속 뭐 수익이란 걸 계속 연속적으로 막 쌓아나가야지 이게 막 수익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이클 안에서 이 수익도 만들어지는 거고, 시간이 지났을 때 뭐 연속적으로 타이트하게 수익이 나는 것만이 뭐 주식으로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경험을 해보게 되면은 이 시간도 좀 여유 있게 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방금 되게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의 관점이나 생각이 다 플러스에서만 놀아서 그런 것 같아요. 플러스만 찍어야지만 이게 관리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돈의 영역에서 플러스 영역도 당연히 있고요, 마이너스 영역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특히 고수일수록 잘하는 거는 시간을 들여서 초보자라면 마이너스 1000을 만드는 거를 고수는 마이너스 10 또는 플러스 50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플러스 찍는 것과 뭐가 다를까라고 역으로 한번 질문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1000 찍으면요, 플러스로 여기서 300씩 5번을 찍어야 되거든요. 300만원씩 5번 찍어가지고 했었을 때 500만원 버는 거거든요. 근데 플러스를 동일하게 300만원씩 5번 찍는 거 찍고 이거 그냥 시간 들여서 플러스 50으로만 만들게 되면은 마이너스 값만 컨트롤 잘해도 홍길동은 마이너스 1000에 플러스 1500 해서 500 남는 거를, 둘리라는 고수는 똑같은 행위를 해서 1500 만들고 마이너스 1000을 보지 않고 플러스 50 해서 1550을 만들게 되면은 만들어진 숫자 값 차이가 너무 크지 않나요? 당연히 마이너스 숫자도 관리를 해야죠. 이게 마이너스 숫자를 투자자가 관리를 못하면은 진짜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나는 무조건 익절할 수 있는데, 내 사전에는 손절이라는 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건데, 만약에 정말 그게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세요. 뭐 저희 얘기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게. 와, 부럽네요. 매매하는 종목, 모든 종목 사면은 다음날 막 3%, 5%, 10% 상한가 연상 가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부럽네요, 그건. 근데 이제 주식하는 분들이 마치 그럴 것처럼 생각하고 주식을 하고요. 그리고 손절이 조금 쌓이고 손실이 쌓이더라도 내가 좀 공부하면은 이런 게 없어지겠지라고 또 판타지를 가지고 계속 그 입장에서 주식을 배워나가고 익히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끝나지 않는 메비우스의 띠처럼 발전하는 게 아니라 계속 저희가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초보 1년차, 초보 2년차, 초보 10년차 막 이렇게 그냥 뭐 계속 초보 상태로 맨맨 돌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것만 좀 바꿔주셔도 오늘 얘기가 좀 이해도 될 거고 적용도 되면서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본적인 부분 같아요. 내가 좀 공부하고 열심히 하면은 잘 맞출 수 있을 거다, 다 맞출 수 있을 거다라는 이상과 판타지, 뭐 그 부분이 본능을 너무 자극하니까 이해는 갑니다. 이게 말 그대로 본능인 게, 저희 이제 클럽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거든요. 지금만 해도 진짜 되게 많은 분들이 이미 클럽에서 함께하고 계신데, 클럽에 와서 어니스트님 결에 맞춰서 관점 맞춰서 트레이닝하고 배우는 중간중간에도 가만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 본능 때문에 계속 헷갈려 하시고,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이제 혼란스러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이게 끊임없이 잡아줘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그만큼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자라서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투자라는 게, 투자에는 천재가 없다고 하잖아요. 다 누구나 이제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모질이 상태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질이 상태에서 하나하나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고, 채워나갈 때 잘못된 방향으로 채우면은 답 없어지는 겁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채워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있고 클럽에서 직접적으로 도움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얘기도 그런 관점으로 진행이 쭉 됐고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좀 몇 번 돌려보시면서 좀 잘못됐던 생각을 교정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려보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클럽은 네이버에서 직접 찾아서 들어가셔도 되고, 저희 영상 하단부에 설명란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거기에 링크로 바로가기 해놨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저희 채널도 구독 알람 해두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